오이소 경북 신나는 한글 여행길 12차 시 내 성천이 감싸안은 회룡포. 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문해교사 백슬기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한글 여행길 저와 함께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받침이 2개씩 들어가는 겹받침 낱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행지로 떠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낱말을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좋겠지요? 지난 시간에는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을 여행하면서 받침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들어간 낱말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을 여행했습니다.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지요. 우리는 병산서원을 둘러보면서 받침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들어간 낱말들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럼 지난 시간 낱말들 함께 볼까요? 첫 번째는 겹받침 니은, 지읒이 들어가는 낱말들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두 낱말들은 니은, 지읒 받침 중에 니은 받침만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됩니다.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앉다, 얹다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소리내어 읽을 때는 앉다, 얹다 라고 읽지만 쓸 때는 니은, 지읒 받침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겹받침 니은, 히읗입니다. 니은, 히읗 받침 중에 니은 받침만 소리내서 읽어주면 되는데요. 방금 공부했던 니은, 지읒 받침과는 다르게 뒷글자인 다를 타로 좀 더 거세게 읽어주면 됩니다. 화면의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안타, 많다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소리내어 읽을 때와 쓸 때가 다르기 때문에 쓸 때 반드시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낱말을 쓸 때는 니은, 히읗 받침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겹받침 리을, 히읗입니다. 받침 리을과 히읗 중에 리을만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되는데요. 뒤에 오는 다자를 타로 거세게 읽어주면 됩니다.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앓다, 싫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쓸 때는 읽을 때와 다르게 받침에 리을, 히읗을 넣어서 써주어야 하지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겹받침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복습해 봤는데요. 낱말을 읽을 때와 쓸 때가 달라서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 모두 잘 익혀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여행지는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예천에 있는 회룡포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교재 60쪽 출발하기를 펴고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째, 예천에 있는 회룡포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티읕, 리을, 피읍이 들어간 낱말을 읽고 쓸 수 있다. 출발하기. 네, 오늘은 예천에 있는 회룡포를 둘러보면서 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티읕, 리을, 피읍이 들어가는 낱말을 공부해 볼 텐데요. 낱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기를 먼저 볼까요? 출발하기에는 시가 한 편 나와 있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회룡포라는 이름의 의미와 마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시를 읽고 회룡포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회룡포 마을. 박영규. 낙동강 긴 물줄기 굽이굽이 돌아가는 내 성천 휘감아 도는 능선 따라 소나무 숲길. 네, 회룡포 마을이라는 시를 읽어봤는데요. 시를 읽다 보니 낙동강 물줄기가 굽이굽이 돌아가고
내성천이 휘감아 돈다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아마 회룡포 마을은 마을 주위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회룡포처럼 마을 주위로 물이 흐르는 곳을 알고 있다면 한번 말해볼까요? 네, 마을 주위로 물이 돌아나가는 곳을 상상하니까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과 우리가 2단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영주 무선마을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럼 이제 회룡포를 둘러보면서 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티읕, 리을 피읕이 들어가는 낱말을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교재 61쪽 둘러보기를 펴주세요. 둘러보기. 네, 지금부터 둘러보기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요. 내용을 잘 들으면서 회룡포 여행에서는 어떤 추억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내성천이 감싸 안은 회룡포. 회룡포는 맑은 물이 마을을 감싸고 돌아나가는 물돌이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서는 옥수수를 따서 삶아 먹고 강낭콩 줄기를 훑어서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밤이 되면 밝은 달을 보며 시를 한 수 읊어보는 추억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네, 회룡포에서는 참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회룡포가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지 옥수수나 강낭콩 등을 수확해서 먹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빨간색 글씨로 강조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티읕, 리을 피읕이 들어가는 낱말들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맑은. 두 번째, 삶아. 세 번째, 훑어서. 네 번째, 읊어보는. 이렇게 총 4가지 낱말은 읽을 때와 쓸 때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낱말들입니다. 그럼 교재 다음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면 좋겠네요. 교재 62쪽 기억하기를 펴주세요. 기억하기. 기억하기에는 겹받침이 들어간 낱말이 총 7개 나옵니다. 겹받침은 받침이 2개씩 들어가 있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낱말을 차례대로 보면서 어떤 겹받침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리을 기역 받침입니다. 리을과 기역 중에 기역을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되는데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막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다를 따로 좀 더 강하게 읽어주면 됩니다. 구멍을 막다 라고 할 때와는 다르게 리을 받침을 하나 더 써서 리을 기역 받침으로 써주어야 하겠네요. 다음 낱말도 막다와 같이 기역 받침만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되는 낱말인데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박다 라고 읽습니다. 못을 박다 라고 할 때와는 다르게 리을 받침을 하나 더 넣어서 써주어야 합니다. 다리 박다 라고 할 때는 리을 기역 받침을 넣습니다.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낱말을 잘못 읽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이 맑다, 다리 밝다 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물이 막다, 다리 박다 라고 읽어주어야 맞습니다. 그럼 받침에 유의하면서 낱말들을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막, 다, 박, 다. 네, 두 번째는 리을, 미음 받침입니다. 받침에 있는 리을과 미음 중에
미음을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되는데요. 화면에 있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삼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뒷글자인 다를 따로 강하게 읽어주면 됩니다. 옥수수를 삶다 라고 할 때는 아들 삶다, 사위 삶다 라고 할 때의 삶다와 소리는 같지만 리을 받침을 하나 더 넣어서 리을 미음 받침으로 써주어야 맞습니다. 다음 낱말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젊다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읽을 때는 미음 받침 하나만 소리를 내어서 읽지만 쓸 때는 리을 미음 받침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삶다, 젊다 두 가지 모두 읽을 때는 미음 받침으로 쓸 때는 리을 미음 받침으로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받침에 유의하면서 낱말들을 따라서 써볼까요? 3, 따, 점, 따, 세 번째는 리을, 티읕 받침입니다. 받침에 있는 리을과 티읕 중에 리을로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되는데요. 화면에 있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훌따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강낭콩 줄기를 훌따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지요. 뒷글자인 다를 강하게 따로 소리내서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낱말도 리을 받침으로 소리내서 읽어주는 낱말인데요.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핥다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강아지가 발을 핥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낱말입니다. 두 낱말을 읽을 때는 모두 리을 받침으로 소리내어서 읽지만 쓸 때는 리을 티읕 받침으로 써주어야 맞습니다. 그럼 받침에 유의하면서 낱말들을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훌, 따, 할, 따, 마지막으로 리을, 피읍 받침을 살펴볼까요? 받침에 있는 리을과 피읍 중에 피읍으로 소리내어서 읽어주면 됩니다. 낱말을 함께 읽어보면 읍다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읽을 때는 피읍 받침으로 소리를 내지만 쓸 때는 리을, 피읍 받침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그럼 받침에 유의하면서 마지막 낱말도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읍, 따, 이렇게 우리는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티읕, 리을, 피읕이 들어가는 낱말을 7개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낱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막다. 두 번째, 박다. 세 번째, 삶다. 네 번째, 젊다. 다섯 번째, 훌다. 여섯 번째, 핥다. 일곱 번째, 읍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받침이 2개씩 들어가는 낱말들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낱말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써보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교재 63쪽 다시 보기를 펴주세요. 다시 보기. 63쪽 다시 보기에는 총 5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바르게 쓰인 낱말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는 문제인데요. 그럼 1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보름달이 밝아요 라는 문장인데요. 밝아요를 쓸 때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네, 두 번째에 있는 낱말이 올바르게 쓰인 것입니다. 낱말을 읽을 때는 기역 받침을 다음 글자로 넘겨서 밝아요 라고 읽지만 쓸 때는 리을 기역 받침으로 써주어야 맞겠지요. 2번 문장은 맑은 물이 흘러요 라는 문장입니다. 맑은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가요? 네, 첫 번째처럼 써주는 것이 맞겠지요. 낱말을 읽을 때는 기역 받침을 다음 글자로 넘겨서 맑은이라고 읽지만 쓸 때는 리을 기역 받침으로 써줘야 합니다. 3번은 달걀을 삶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삶아요를 쓸 때는 어떤 것이 올바르게 쓴 것일까요? 네, 첫 번째 것이 올바르게 쓴 것이겠네요. 낱말을 읽을 때는 미음을 다음으로 넘겨서 삶아요 라고 읽지만 쓸 때는 리을 미음 받침으로 써줘야 합니다. 4번 문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4번 문장은 벼 이삭을 훑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훑어요를 낱말로 쓸 때는 두 번째 것이 올바르게 쓴 것이겠지요. 낱말을 읽을 때는 티읕 받침을 다음으로 넘겨서 훑어요 라고 읽지만 쓸 때는 리을 티읕 받침으로 써줘야 합니다. 마지막 5번 문장입니다. 5번 문장은 시를 한 수 읊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읊어요를 낱말로 쓸 때는 첫 번째 것이 올바르게 쓴 것입니다. 낱말을 읽을 때는 피읍 받침을 다음으로 넘겨서 읊어요 라고 읽지만 쓸 때는 리을 피읍 받침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총 5가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바르게 쓰인 낱말을 넣어서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1번, 보름달이 밝아요. 2번, 맑은 물이 흘러요. 3번, 달걀을 삶아요. 4번, 벼 이삭을 훑어요. 5번, 시를 한 수 읊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예천에 있는 회룡포를 여행하면서 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티읕, 리을 피읕이 들어간 낱말들을 공부했는데요. 그럼 오늘 공부한 낱말들을 복습한 후에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63쪽 아래에 있는 낱말 단디 보기를 봐주세요. 낱말 단디 보기. 오늘 배운 낱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막다, 삶다, 훑다, 읊다. 네, 이렇게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까지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예천으로 떠났던 즐거운 한글 여행 어떠셨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떠나볼 여행지는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성주에 있는 포천 계곡을 여행하면서 받침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쌍기역, 쌍시옷이 들어간 낱말을 공부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오늘 공부한 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티읕, 리을 피읕이 들어간 낱말을 잘 익혀주시고 61쪽 둘러보기 내용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